대통령 당시 다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그런 대통령님의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총리께서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들어가셔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도 속속 도착을 해서 함께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며 만류한 사실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서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 안다고 하시면서 대사관에는 잘 설명을 하시라 하고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다고 한 사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만류하셨고, 그 이유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무적 부담 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네, 저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러 강요들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당시 다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다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그런 대통령님의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무위원 11명이 서원된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외교 문제를 내가 왜 생각 안 했겠나, 나도 정말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책임감과 국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인식하는 상황과 위기감이 다르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네, 그건 기억합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는 전시사변 등 교전 상태뿐 아니라 기타 그에 준하는 이른바 비군사적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는 견해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에는 전시사변 등 교전 상태뿐만 아니라 기타 그에 준하는 이른바 비군사적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헌법 조문으로서는 읽었습니다만 예.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하여 결국 반대의 뜻을 표시한 셈인데, 만약 당시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국가적 비상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더라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형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밝힐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원이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이 느끼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께서는 14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이셨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무게감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는 분명히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느끼는 그런 국정에 대한 의무감은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만류하셨고 그 이유는 사실 5년 만에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 향후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부 부담 등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실 그 대회의실에 모여서 논의한 것은 비상계엄에 관한 것이 주제이고 국무위원들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신 의견을 대통령께 개진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실제 정례 국무회나 정례 국무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물론 보통 국무회의에서 그런 그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대한 의제다 그런 것을 놓고 국무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례 국무회에서는 안건 상정되고 거의 논의 없이 단시간 내에 종결되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통상의 국무회의의 안건 처리 국무회의는 그렇게 됩니다만 네. 그러나 그 특정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 이제 총리께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비교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시의 국무회의는 평상시에 정례 국무회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하셔서 통상위기의 중요성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비롯한 각종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대통령이 거리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국헌 문란과 여러 가지 사회 혼란, 국정 마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탄핵도 조속히 종결하여 대통령이 복귀하여 이런 위기 상황을 다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그런 그 국정에 있어서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외교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